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가 열려가지고 FBI, CIA, DNI 국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FBI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된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2,000건 정도 되고 네. 수년 동안에 1,300%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매 10시간마다 중국과 관련된 산업 스파이 건이 한 건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국장들도 대부분 중국과 관계해서 기술 문제, 특히 사이버 문제, 이런 기술 탈취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좀 더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들을 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중국의 산업 스파이 그러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유학생이나 화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커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천인 계획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기술 절취 방법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산업 스파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미국에 1년 동안 해외 유학생이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중국 유학생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중국 유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공학 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대학이나 아니면은 기업체 연구소 또는 포스닥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술에 접하다가 기술을 갖다가 중국 쪽으로 넘기는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학생들을 통해서 기술을 갖다가 훔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으면은 어떤 해변이 정보 관찰 대상이다, 정보 수집 대상이다 그러면은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러시아는 한밤중에 특수보드를 보내가지고 모래를 한 바가지 퍼오고 하는데 중국은 어떤 식인가 하면 관광객들 옷에 묻어오는 모래를 갖다 다 털어서 모아가지고 정보를 수집한다. 근데 어느 게 꼭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인연의 전술을 펴서 유학생들이나 화교를 활용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학생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국이 2017년에 제정한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어떤 회사, 어떤 조직, 어떤 개인이라도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공대에서 뭔가 기술을 접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이 접근을 해서 너 알고 있는 거 얘기해. 그러면 얘기 안 하면은 중국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인가 하면은 중국 정보원이 중국 회사나 중국 개인한테 접근을 해서 정보를 내놔라.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게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학생이 가가지고 무슨 산업 스파이지까지 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중국인이라면은 산업 스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해커를 활용한 산업 스파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본부도 그랬었고 또 이 인력 관리하는 그런 기관도 그랬었고 중국의 해커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탈취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기술도 있고 고위직 내지는 전 현직 관리들의 인적 사항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한번 어떤 경우에는 1억 5천만 명의 인적 자료를 빼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 그러면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정보를 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을 해놨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나쁜 정보, 빚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사생활이 있다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포섭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박을 하거나 해서 정보를 뽑아내는데 사용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커를 활용한 산업 스파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중국은 또 기술 인력 스카우트를 통해서도 이제 첨단 기술을 빼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천인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2008년부터 시행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천인 1,000명을 갖다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언젠가 하면 2018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직원 2명이 전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전직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작년 1월에는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의 나노 기술의 거의 선구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찰스 리버라는 그런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리버가 천인 계획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넘겨주려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깊숙이 이 사람이 천인 계획에 관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은 천인 계획은 1,000명은 이미 달성을 했고 만인 계획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력 스카우트 계획 프로젝트가 대략 한 200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피해자라면서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피해자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CD 있죠. LCD가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꺾인 이유가 바로 이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LCD 공장에 가서 생산 라인을 보면 한국 거하고 꼭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원자재를 조달을 하고 생산 라인을 깔고 생산 지휘를 한국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많이 기술을 갖다가 절취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국제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두뇌 유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기술 인력이 유출당하는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인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한 4점 정도,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두뇌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4점 정도로 해가지고 60몇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점이고 그리고 일본은 5.2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7점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어떻게 본다면은 기술 인력 이 두뇌 유출을 갖다가 막는 장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기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소용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동종업계 취업을 몇 년 동안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 인력을 갖다가 데려갈 때 어떤 식으로 데려가는가 하면 반도체 업체가 반도체 업체 인력을 데리고 가면서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안 시킵니다. 그 부근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연구소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연구소 같은 데다가 취직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2018년이었던가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직원이 중국 쪽으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일단 취직한 회사는 디스플레이하고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회사하고 600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결국 그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삼성 쪽 손을 들어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중국 업체가 인력을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냈던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공고를 냈던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장급 연봉을 3억 조금 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부장급이면은 1억 남짓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올랐다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 3배 정도로 갖다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집 그리고 자녀들의 국제 학교 비용까지. 비용. 거기다가 한국의 아주 말하자면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한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항공기표 이것까지 다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술 인력 유출을 좀 막는 쪽으로 힘을 쏟아야 될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